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국가가 한국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한국으로 이민 오려면 집 팔고 대출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국으로 오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한 쌍의 부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35세 알리나예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루마니아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죠. 같은 희귀한 위장 문제로 두 아이를 이미 잃었는데도 다시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 저 알리나가 이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우리의 미래가 담긴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보통은 진지한 표정의 제 남편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두 명의 아름다운 아이들, 두 명 모두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떠나버렸죠. 깨끗한 병실, 삐소리가 멈춘 기계들, 작은 하얀 관들. 이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배를 만져보고 있었어요. 아직 평평했지만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이 아기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는 더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을 꿈꿨을 때 고른 색이었죠. 이제는 그저 우리가 잃은 것을 떠올리게 할 뿐이에요. 밖에서는 봄이 우리 작은 루마니아 마을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나무들에는 작은 초록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거운 겨울 코트를 집에 두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을 깨우지 않게 조심하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파란 빛이 우리 거실을 밝히는 동안 저는 우리 아기들이 알았던 그 병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수백 번은 했던 검색이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어요. 오늘 밤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이 아기를 위해 검색하고 있었으니까요. 의학 웹사이트들을 클릭하고 있는데 추천 영상에 한 다큐멘터리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관한 다큐였죠. 거기 의사들은 우리 아기들이 가졌던 바로 그 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제 분석적인 두뇌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아는 건 오래된 고정관념과 전해들은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영상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수술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영어 자막과 함께 한국어로 복잡한 시술을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과 같은 병을 가졌던 아기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이게 우리의 답일까요?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한 비용을 보고 어지러워졌어요. 집과 차를 팔고 어쩌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한국 자체도 루마니아와는 너무 다른 나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풍습을 가진 곳이었으니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엄격한 사회적 규칙들, 언어 장벽, 완전히 다른 의학적 접근법. 이런 생각들은 수년간의 가벼운 댓글과 TV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것들이었죠. 다음날 아침 식사 때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는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너무 낯설어. 하지만 우리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결정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두 아이는 루마니아 병원에서 죽었어요. 여기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 의사들이 가진 특별한 장비나 경험은 없었죠. 3일 후, 저는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그는 가정용 테스트가 이미 알려준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저는 다시 임신했어요. 하지만 초기 검사 결과를 보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징후가 있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아기도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소식을 예상했음에도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그의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전 기록을 고려하면 아마도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잠든 남편 옆에 누워서 우리가 팔아야 할 모든 것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모아서 산 우리의 소박한 집, 매일 타는 차, 어쩌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겨준 보석까지도요. 비용은 엄청났지만 아이의 생명에 어떤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아침이 오고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타이핑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화면 속 한국의 사진들은 우리 작은 루마니아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찬 간판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는 거리들.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낯선 풍습을 가진 이국적인 나라에 대한 두려움, 모든 희망을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것에 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지만 두려움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결심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의 모험은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여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정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우리 마을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갈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 거예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맞설 거예요. 이 아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할 거예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6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다리는 뻣뻣하고 등은 아팠지만 설렘과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깨어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인천공항을 처음 보고 있었는데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고향의 작은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도착했네.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공항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은 위에 밝은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죠.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행자들에게 여러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목적성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제 손은 커져가는 배를 보호하듯 올려져 있었어요. 임신 4개월 차였는데 이제 작은 배가 느껴지고 있었죠. 우리의 소중한 아기, 우리가 집과 대부분의 소지품을 팔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였어요. 세관 직원은 미소 없이 여권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들었던 것처럼 차갑고 거리감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받아 건너가지고 온 거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기를 위해 여기 왔지. 내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를 판단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도시 냄새와 바다 향기가 섞여 있었죠. 택시를 찾아서 운전사가 우리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고 있었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임시 아파트 주소를 보여주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첫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창들은 구름과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각종 크기의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넓은 인도를 빠르게 걷고 있었고 모든 것이 흥미롭고도 압도적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다르네.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달랐어요. 제 마음은 이 모든 새로운 광경과 소리를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고정관념과 짧은 뉴스 방송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이 나라가 이제 실제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어른들의 세계에 있는 아이처럼 작고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는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임시집이 될 곳이었죠. 집주인인 김 씨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진지한 얼굴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살짝 인사하며 열쇠를 건네주고 7층에 있는 우리 아파트로 안내해 주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작은 주방,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침실, 그리고 침대로 펼쳐지는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었죠. 창문을 통해 아래의 분주한 거리와 멀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꼭대기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희망이 담긴 곳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차 때문에 제 몸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첫 약속, 이 모든 여정이 가치 있었는지 알게 될 순간이었죠. 아침이 되자 얇은 커튼을 통해 황금빛 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을 골랐죠. 첫인상은 중요했어요. 특히 당신이 도움을 구하는 외국인일 때는요. 병원은 우리 아파트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었어요. 다가가면서 그 크기에 놀랐어요. 지붕이 있는 통로로 연결된 거대한 건물 단지였거든요. 사람들이 메인 입구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 우리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요. 안으로 들어가자 메인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독약의 깨끗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자 체크인 키오스크,
부서 사이를 목적성 있게 움직이는 직원들. 고향의 작은 병원에 비하면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제 환자 센터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자 젊은 여성이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글과 영어로 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알리나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체류 기간 동안 주 담당 간호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따뜻한 눈, 전문적이지만 친절한 미소가 있었죠. 제 가슴속의 작은 긴장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차갑고 거리감 있는 한국인 고정관념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영은 우리를 복잡한 복도를 통해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기서 제 사례를 담당할 전문의인 박 교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둥근 안경과 우리를 맞이할 때 부드러워지는 진지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죠. 검사는 철저했어요. 초음파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우리 아기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의학 용어로 말하고 있었고, 지영이 그것을 번역하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제 배를 측정하고, 이전 임신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있었죠. 그 모든 과정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걱정이나 희망의 징후를 찾고 있었죠. 그들이 스캔을 연구하거나 빠른 한국어로 서로 상담할 때마다 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저와 제 아기에 대한 정보 사이에 있는 추가적인 벽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박 교수님이 우리 앞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둡지는 않았어요. 아기가 같은 장 질환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그가 지영을 통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전 경우보다 훨씬 일찍 발견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요.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출산 직후에 바로 수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같은 상태. 우리의 다른 아기들을 데려간 것과 같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있었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우리 아기가 살 가능성이요? 박 교수님이 직접 제 눈을 마주쳤어요.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개입으로 성공률은 약 80%예요. 80%. 루마니아에서는 30% 미만이라고 했었죠. 임신 테스트에서 2주를 본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대기실에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띄었어요. 그는 분명히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습은 우리처럼 동유럽 계열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가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살짝 미소 지으며 알아보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또 다른 의료 도움을 구하러 온 외국인이었을 거예요.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한국의 거리가 어제만큼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읽을 수 없는 표지판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곳, 제가 고정관념의 기초에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아기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커져가는 배에 손을 얹고 약속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곳에 있어. 우리는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를 건너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제 휴대폰 달력을 보니 임신 6개월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작은 승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한 주를 무사히 보낼 때마다 이전 임신에서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이정표를 세우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 일찍 허리 아래쪽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어쩌면 그저 잘못된 자세로 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침대 시트가 축축해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너무 이른 시기에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슴은 꽉 쥔 주먹처럼 두려움에 조여오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 후로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통증을 참으며 숨을 고르던 택시 라이, 자동으로 열리는 응급실 문, 저를 들것에 태우려고 달려온 간호사들, 제 옆에 나타난 지영씨.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차분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알리나. 그녀가 제가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아기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복도를 급하게 지나가는 동안 천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고 있었죠. 너무 이른 시기예요. 아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먼 곳까지 왔고 가진 것 모두를 팔았는데 이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이미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복도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그의 표정은 집중되어 있고 단호해 보였어요. 그는 간단히 저에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아기가 위험한 상태였죠.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수술실에서는 밝은 불빛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어 단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섞인 말이 들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언어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술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통증은 없었지만 압박감은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약물과 공포의 안개 속에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 제 아기였어요.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요.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누군가 말했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급히 데려가기 전 저는 그저 작은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었어요. 빨갛고 주름진 마땅히 있어야 할 크기보다 작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 후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방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제 딸은 다른 방에서 살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녀는 장 문제를 고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의 다른 아이들을 앗아간 바로 그 문제였죠. 저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저 의사와 간호사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방문 시간 사이의 분 단위를 세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영 씨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의 작은 몸에 연결된 각 튜브와 선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복잡한 의학 용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의사들의 업데이트 내용을 번역해 주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녀가 어느 저녁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들 사이에 거리가 있어도 아기는 당신의 힘을 느끼고 있어요. 몇 달 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말을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이미지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실이 저와 싸우고 있는 제 딸을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에요. 나흘째 되는 날, 박 선생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 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아기를 안아보고 싶으세요? 그들이 코와 팔에 여전히 튜브가 연결된 채로 부드러운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데려왔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팔에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작은 투사는 이미 형제자매들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을 살아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열렸어요. 나중에 아마 색이 바뀔 어두운 파란색 신생아 눈이었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놀라운 힘으로 제 새끼손가락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 순간 그렇게 많은 상실 후에 살아있는 딸을 안고 있으니 저는 가능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번째 선물이요. 그녀를 구한 한국 의료팀. 모든 언어 장벽을 넘어선 친절함을 보여준 지영 씨를 바라보며 저는 제가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편견은 너무 깊은 감사함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딸의 생명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우리와 다른 사람들. 3달이 흘렀고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가 어느새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딸 엘레나는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해지고 있었죠. 그녀의 회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의사들은 그녀를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우리의 작은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검진이 있었어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복도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직원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하고 길을 잃지 않고도 병원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변화는 엘레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죠. 지영 간호사가 엘레나의 몸무게를 재고 발가락을 간지럽혀 웃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못 들을까봐 두려워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게 긴장되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와는 다를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예전의 생각 방식과 부정적인 믿음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요. 지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은 6개월 전에 여기 왔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엘레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둘 다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영원히 바뀌었던 거죠.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한 긴급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변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였죠. 박 선생님이 마지막 면담을 위해 들어오셨어요. 그는 엘레나의 차트를 보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물론 정기검진은 필요할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소아과 의사도 진료할 수 있어요. 치료의 중요한 부분은 끝났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한때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실력을 의심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 의학에 관한 것과 삶에 관한 것 모두를 루마니아로 가져가기만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의료비로 거의 모든 돈을 썼거든요. 집과 차를 팔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삶을 재건해야 했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친구 세르게이와 그의 가족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심장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그의 딸이 엘레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돌아가면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보는 동안 세르게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병원, 의사들, 치료에 대해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할 것은 이곳이 당신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예요.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진짜 보물은 건강한 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아이인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깊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아침, 저는 병원 입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 있었어요. 지영 씨가 휴일인데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와서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주고 있었죠. 있잖아요. 그녀가 엘레나의 모자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한국 전통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면 영원히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한국에 오기 전이었다면 이런 말이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다시 올게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의료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레나를 가슴에 꼭 안았죠. 6개월 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차이를 의심하며 모든 외국적인 것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그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루마니아로 돌아오자 모두가 우리를 보고 기뻐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전 아이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엘레나의 건강에 놀라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어느새 한국의 친선 대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또한 마음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치유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었어요. 밤의 조용한 시간, 우리의 새롭고 더 작은 아파트에서 엘레나를 재우며 저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장이 제대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 마음도 새로운 이해를 만들기 위해 재건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일종의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깊은 믿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실제 경험들로 인해 영구적으로 흔들렸어요. 예전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엘레나를 바라보기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살아있는 증거였죠. 이 여정에서 제가 가져온 보물은 새로운 시각이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겸손함, 사실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저는 이 교훈을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한때 세상을 흑백으로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끝없는 색상의 음영을 보고 있어요. 엄마는 한때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어. 엘레나가 잠들 때 속삭였어요. 한국은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